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꼭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와, 이 좋은 소식 혹시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투자 신호를 찾는 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든 투자자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기업에 대한 엄청 좋은 정보가 딱 알려졌을 때, 이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맞아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계상할 수 있는 가치는 정말 순식간에 가격에 녹아들어요. 진짜 기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숨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처럼 이미 성숙한 기업은 PER이나 PBR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표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성장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직 적자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사업 모델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잣대로는 그 잠재력을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관점을 확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들여다보는 분석가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이고 돈을 버는지 그 핵심 동력을 꿰뚫어보는 마케터나 CEO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CEO처럼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대체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셜미디어 여론이나 위성사진, 웹사이트 방문자 수처럼 재무제표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업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비공식적인 단서들을 말해요. 자, 그럼 이 대체 데이터,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기업의 핵심 전략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지는 전적으로 그 기업이 뭘로 승부하는지에 달려 있거든요. 기업의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규모의 경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낼수록 원가가 싸지는 제조업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선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나 이익률이 중요하겠죠.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는 카카오톡처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커지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선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버는지보다 활성 사용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은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모두 쓰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반면 간접 연결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예요. 맛집이라는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같은 사용자의 만족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자, 기업의 전략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화려한 기술 포장 너머에 있는 진짜 성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실제로 움직이는 본질이 뭔지 파악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 그 자체에 현혹되곤 하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도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 가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우위가 곧바로 좋은 투자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이 정확히 뭐야? 누구한테, 뭘,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지? 하고 말이죠. 이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오픈 AI의 그 놀라운 AI 모델 자체는 그냥 아주 뛰어난 기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AI 챗봇을 만들고 거래하는 GPT 스토어는 어떤가요? 그건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강력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성장 지표를 가진 그런 사업 모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예측하는 신호를 찾는 겁니다. 이미 다 일어난 과거를 보고하는 지표가 아니라요. 여기서 후행 지표랑 선행 지표,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분기 실적 보고서 같은 후행 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물이잖아요. 누구나 보기 쉽지만 그 정보를 봤을 땐 이미 한참 늦었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소셜미디어 검색량 같은 선행 지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의미를 해석하기는 좀 더 어렵지만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게 해주죠.
이 선행 지표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커머스 고객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객은 보통 광고나 검색으로 제품을 인지하고 사이트를 방문해서 고려한 뒤에 마지막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죠. 여기서 매출이라는 후행 지표가 나오기 바로 전 단계, 인지와 고려 단계에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 같은 선행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행 지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째,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광고가 아닌 자발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매출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죠. 기업 내부 데이터인 회원 가입 수보다 외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언급량이 더 강력한 신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다른 것 같고, 그럼 이게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실제 사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투자회사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디오 게임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거라는 걸 출시 초기에 예측했고요. 또 다른 회사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찍은 위성사진으로 실적 발표 전에 매출을 미리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비디오 게임 사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체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어떻게 게임의 기록적인 성공을 미리 알려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출시 첫 주에 트위터에서만 무려 120만 회 이상 언급되면서 경쟁작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죠.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명백한 선행지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반응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오버워치는 출시단 3주 만에 무려 1,0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선행 지표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 순간이었죠. 물론 우리가 위성 사진까지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분석,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요, 무슨 거창한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기업이 직접 발표하는 공시 자료를 꼼꼼히 읽고 그들의 핵심 전략을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접근법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잠재력을 보고 내 투자에 대한 더 깊고 단단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다음 투자의 성공을 정말로 정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행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요?